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어요. 최재성 전 수석님도 하신 말씀이 많을 텐데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과 국방부 장관, 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죠. 서욱 장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다 들어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이 이번 이 문제가 너무 졸속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이전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던데 왜 국민들께서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너무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그 검토 없이 배치 조정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선인 신분으로 치고받는 식으로 결행을 압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신구 정부가 원활하게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했던데 예. 저희 이제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군 통수권자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국군 통수권자 임무를 수행하시는 그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저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인수위에서 결정 사항들을 해서 혹여라도 안보의 공백과 허점이 생기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양쪽이 다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뭐 지휘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안보상의 문제가 생겨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누구 책임이냐? 서욱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왜? 현재 지휘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아직까지는 야당 의원이죠.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하자 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린 후에 청와대가 그전에는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서욱 장관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인수위 국방부 몇 명 파견했죠? 지금 한 184명 정도라고 전 보고를 받았는데 인수위에 파견된 국방부 인력들이 그럼 안보 공백을 무시하고 정치적 결단에 동조하지 아무 역할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와대가 갑자기 안보 공백을 꺼내들도록 국방부가 정치적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기 이제 그런 그 실무적인 인수위 FC가 가고 나서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는데 본인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 우려를 계속 교감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교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오전에는 협의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가 왜 생각을 바꿨냐라는 걸 여쭤보는 건데요. 그거는 잘 모르죠. 제가 자, 이렇게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또 야당 의원이 몰아붙인 자세를 보였고요. 여당과 야당의 군 출신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 출신 의원들은 뭐라고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서욱 장관은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 차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과 답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보 공백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안보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르죠. 한번 띄워보세요.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임의대로 저렇게 인수위에서 저렇게 국가 중체한 당을 3.7km까지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드론을 참지할 수 있는 레이더나 그 전파하게 할 수 있는 전파 차단 장치를 다 설치했는데 국방부 지역은 거기 설치돼 있습니까? 뭐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죠. 어려운데요. 자세하게 안 해도 돼요. 예. 국방부 지역은 취약한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대공초소 설치는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기 경호 경비의 개념에 맞게 그 재배치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2달 이내 충분히 못해요. 제가 무수히 단말기를 들고 중령 때부터 왔다 갔다 많이 한 건 장관님 잘 아시잖아요. 의원님 이게 지금 그 저희들이 전술 조치하는 단말기 들고 이동하는 소요하고 하는 이사하고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예. 2개월 만에 우리가 옮겨가서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이렇게 다른 경우가 한 거는 이거는 과장된 이야기다 이거죠. 지금 장관님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 국방부 구조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한 2개월 5월 10일 전까지 빠듯하거나 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걸 할 수 있다. 그런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요구받는 거는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요구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몰아붙이고 서욱 장관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비용 문제가 이번에 상당한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 문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과 서욱 장관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 차례로 김민기 민주당 의원 그리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 질문과 답변을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쓸 때는 그에 적합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그 절차 이행 후에 그다음에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산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 쌈짓돈처럼 그냥 쓰는 지금 예가 된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 장관께서 결심을 하고 수행한다면 2달 이내 가능합니까? 뭐 이제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496억이 왜 나오느냐? 이것은 예타 면제 기준 500억 이하로 답에다 문제를 맞춰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꼼수가 있는 거고 이거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지키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그리고 국방부 이사 비용은 118억이고 그러잖아요. 장기적으로 합참이 남태령으로 넘어갈 때 한 1,200 정도가 소요된다. 이게 추가 비용 정도 지금 그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 맞죠? 지금 이제 어제까지 이렇게 제가 그냥 잠정적으로 받아본 것이 조심스럽긴 한데 뭐 400 뭐 한 20여억 원 정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렇죠. 1조라는 이야기는 그냥 괴담에 불과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 이제 그 당선인께서 발표를 하실 때 이제 합참 이전을 또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이제 추계를 하는데 이제 뭐 1,200억은 김은혜 대변인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희 예. 추산은 좀 다른데요, 계산이. 합참 이전 비용. 예. 이전 비용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말씀. 얼마 정도? 지금 인수위 쪽에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나오는 비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서욱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서욱 장관은 현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고 어쨌든 지금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윤석열 당선인의 이전 계획이 착실하게 수행될 수 있는데 당장 예비비 문제부터 예비비 사용부터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논의할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부터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갑니다는 뭐 이미 확고하게 밝혔어요. 그 안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예비비 사용도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 이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당선인과 대통령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청와대 선입주 후검토라고 봐요.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청와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야 보는 된다? 거죠. 그래서 당선인이 너무 억지로 막 꿰맞추려고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게 다 파장이 일어나고 혼란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현재 당선인 집무실을 5월 10일부터 거기를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또 거길 쓰겠다고 하면은 오늘 통이동 당선인 사무실 그냥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면 있죠. 또 얼마나 큰 또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감과 절차적 정당성 얘기를 했잖아요. 공감은 국민 상당수가 하고 있어요. 청와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서 지금 비공감이 나오냐. 왜 이렇게 빨리 국방부 현재 용산이냐. 여기서 비공감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조사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저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여기는 공감해요. 그런데 왜 비공감이 많이 나오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이렇게 빨리 졸속적으로 그것도 국방부가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빨리 여긴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을 안 했던 분들도 경험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집을 이사 갈 때 최소한 알아보고 준비하고 이사 가서 이삿짐 풀고
이제 살만할 때까지 안착될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가게를 하나 차릴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 공간을 그것도 40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것에 대해서 비공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적어도 이 정도의 반대나 논란이 있으면 한 번쯤 적어도 시기 문제만큼이라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그야말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당선인의 바람직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그냥 고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힘 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역대 합참의장 11분이 이거 안 된다고 또 나오고 이거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조갑재 씨와 같은 아주 대표적인 안보와 보수를 강조하시는 분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요. 그게 국민 공감 지점하고 똑같습니다. 이전은 모르나 왜 이렇게 졸속으로 빨리 안보의 이 책임까지 우려되는 이런 것을 하느냐 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참작을 한다면 청와대에 우선 선입주하고 그 다음에 후 추진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걸로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윤 당선자가 취임 연후에 이제 국정 운영,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취임덕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대 당선자 중에 가장 기대치가 지금 저조한 것이 이 문제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반발과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 한 번쯤 시기라도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청와대를 일단 들어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도 구하고 그다음에 용산 국방부청사 이사 계획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획 수립하고 나서 하는 게 가장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 의견을 주셨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나는 통이동 사무실에서 그냥 당장 할 거예요. 예산이 만약에 집행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다면 그때부터 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의지가 확고한데 그걸 이제 바라봐야 되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또 어떨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고 또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비비도 사용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또 군인들도 국방부 이전하는데 반대 의견을 계속 표시하면 결국은 이전 대통령 집무실을 당장 이전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어디 가겠느냐? 결국은 청와대로 다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선입주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한번 예산을 어떻게 하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든 또는 더 나아가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예를 들어 국회도 설득하고 해서 한번 이전해 보라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내세운 공약을 당신 힘으로 이행을 해라. 내가 도와줄 필요는 없다. 도와줄 생각은 없다. 그런 취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예비비까지 만들어주고 그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는 그 공약을 내가 도와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청와대에서 그 집무실을 밖으로 옮기겠다는 거는요. 저 고대 왕실에서 오두막집으로 옮기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아마 그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6개월 지나면 저는 못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더 많은 이유가 생길 것이고 또 더 많은 반대자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가 이전하면 군 컨트롤 타워가 이전하고 이런 문제 많이 봉착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육사 이전하는데 제일 반대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 골프 치는 분들이다.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분들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무슨 시설이 하나 옮겨갈 때 그 시설에 또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그 시설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기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기본 취지에 처음부터 반대한 분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 작은 내용인데 지금 청와대는 제가 보기에 법적인 절차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반대하고 대통령이 집무실을 5월 10일부터 이전하는 문제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그냥 해버리면 이제 무슨 발목 잡기다 또는 대선 불복이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많이 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에 있는 집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 지금 발표했듯이 통이동 사무실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이동 사무실은요, 과거에 저도 국무총리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서 그쪽에 여러 번 그 건물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요, 부속실도 없고 복도에서 그냥 곧바로 문 열고 들어가는 회의실에 소파를 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올해 그 건물에서 집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통신시설 이런 쪽도 전혀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정말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기도 벅찬 곧바로 NSC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런 문재인 대통령 또는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이런 이유보다는 좀 더 신임 대통령에게 국정을 하루빨리 넘겨주는 그런 의미로라도 좀 협조를 하고 최소한의 예비비라도 사용하게 해서 최소한의 이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제가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5년 뒤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 뒤에 다른 대통령 당선이 나와서 다시 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국민적 공감대와 명분이 있어야겠죠. 그걸 항상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번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그야말로 국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나온 것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검토를 해서 결론 내린 건 분명해 보이고 또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빠져 있고 야당과의 의견 수렴 절차는 더더군다나 빠져 있고 야당과 협치, 소통을 통합을 강조했는데 빠져 있잖아요. 비판한다고 비판만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5년 뒤에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우리는 또 이러한 혼란과 이런 진통을 우리가 또 국민적 비용으로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이해해요. 5월 10일 날 안 들어가요. 청와대 안 들어가요?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영속적이 될 것이냐. 다음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과 생각을 똑같이 해서 또 그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은 여기다. 과연 그럴 것이냐. 이번에 바꿨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답변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지금 계속 이제 나름대로 서울에서 가장 옮길 수 있는 선택지로서 찾아서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아예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 대통령이 청와대 구역을 국민들에게 반납하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자유롭게 여가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공원 내지 또는 북악산이나 인왕산 부근까지도 모두 다 군사시설을 해제하고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을 반대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옮겨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자리가 국방부다. 네. 국방부 구역만이 서울에 남아 있다. 만약에 서울 인근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이건 또
개헌 사안이라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니까요. 그러면 서울 내에서 갈 수 있는 곳이 곳 중에 가장 합리적인 곳이 이곳이라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물론 국민들께서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곳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서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앞으로 역할이죠. 근데 초기부터 아니 거기 옮겨가서 다음에 5년 후에는 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 문제 자체 하지 말고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라. 청와대에서 나오지 그런 마라. 취지는 아니죠.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제가 드린 얘기는 계속적으로 아니 이제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 측이 답변이 안 돼 있다면 아니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은 국민께서 이미 합의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공약을 하고 또 대선 이후에도 그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그 거의 마지막 남은 공간이 용산 그 국방부 청사와 또 용산공원 앞으로 그 개발될 용산공원 일대니까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 국민이 반대한다면 그때는 다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지 않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론이 어떻게 나타날지 좀 봐야겠습니다. 좀 짧게 뭐 하실 말씀 있어서 짧게 하시죠. 예. 그게 설명이 돼야 돼요. 왜 취임 전에 용산에 가야 되는지 졸속으로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러면 지금 이건 이미 여러 차례 지금 얘기했다. 나온 얘기는 딱 그거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예. 근데 그 근거가 없어요. 그냥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청와대가 12만 평이에요. 상당히 크네요. 용산이 8만 평입니다. 예. 그러고 상당 기간 공존해야 되잖아요. 국방부 합참하고 국방부 건물을 져서 나가려면 그건 뭐 5, 6년 걸리니까. 그래서 공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용권 있는 서열 1, 2, 3, 1, 2, 3가 다 한 공간에 근무하는 아주 기본적인 ABC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러면은 12만 평을 뭐 이 얘기는 이제 시시비비 가리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국민과 소통하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 그리고 용산도 당선인이 얘기했지만 용산공원,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이 보이는 역시 이것도 소통 개방이거든요. 그러면은 12만 평이 더 낫겠어요. 8만 평이 더 낫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검토하든 간에 우선은 시일이 촉박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는 없으니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명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왜 들어가면 못 나오느냐? 지금 40일 만에 이거를 해내겠다는 의지면요. 들어가서 나오는 거는 그건 시군죽 먹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무리가 있고 이런 일을 40일 만에 해내겠다고 하는 당선자가 들어가면은 의지가 바닥해져 가지고 집무실 이전하는 게 그러면 이 소신이 꺾이고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좀 근거 있게 하기가 참 사안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시기적인 거 검토하는 요 시기적인 거라도 좀 당선인이 조정을 해서 다들 충돌 없고 또 갈등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막 출범해야 될 윤석열 정부의 이제 행정 수반이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불통 정부, 불통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해왔었는데 이런 문제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빨리 만나서 또는 당선되고 나서 아직 민주당 지도부 또 민주당 내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좀 만나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는 것. 서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번에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아마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인수위원들이 왔다 갔다 했죠. 용산하고 광화문. 그 다음날 대통령 당선인이 또 두 군데 갔다 왔죠. 용산. 이게 아마 전부 아닌가 싶어요. 의견 수렴 절차로서는. 아니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브리핑을 한 거죠. 설명하고 또 언론인들의 질문 답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지금 말씀은 결국에는 저 시간을 왜 이리 빨리 촉박하게 서두르느냐. 내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뭐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없는 일에 왜 내가 당신이 내세운 공약을 내가 왜 이행해 주느냐. 그런 심리가 너무 깔려 있다고 자꾸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뭐 5년 후 이야기는 그 한참 후 이야기인데요. 이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그 소통할 필요성이 조금 더 있는데 그것조차 지금 안 되니까 옆에서 보면 좀 답답하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뭐 여당과 야당 지난 대선 때 여당과 야당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생각은 뭐 그 생각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국민에게 보여주는 첫 모습이고 이러한 때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소통과 협치, 통합의 정신이 발현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다시 한번 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